이 축구 승무패 1회차 현매경부석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블랙번 대 번리의 경기입니다. 무패 투폴로 가면서 원정팀 번리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즈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2부 리그에서 다크호스 도깨비 면모가 있습니다. 강팀 상대로도 쉽게 패하지 않는 것이 바로 블랙번이고 홈에서는 7승 2무 3패 상당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번리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번리가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 부상 이탈이 상당히 많았는데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루이스, 트래비스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것이 상당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 측면 수비수 피커링 선수와 플레이메이커 켄트웰이 질병으로 인해서 불투명, 그리고 일본 공격수인 오하시 유키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블랙번이 굉장히 결장자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블랙번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오하시 유키 선수가 최근에 리그 19경기에서 한 골로 부진했는데 최근에는 다리 부상까지 겹치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블랙번이 은근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도 직전 스토크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치면서 확실히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강력한데 실점이 25경기에서 9실점으로 최소 실점 1등 짠물 수비팀이기 때문에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다 득점 자원이 미드필더인 브라운힐 선수가 리그 9골을 넣으면서 미드필더가 최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리 역시 짠물 수비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벌써 무승부만 10번을 캐고 있는 번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번리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가 나온다면 블랙번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서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기록은 이 무득점 기록인데 번리가 이번 시즌 무득점 경기가 무려 9번이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부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블랙번 역시 4번째로 많은 무득점 8번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수비가 탄탄한 상황에서 골 결정력 난조 무득점 경기가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양팀 모두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 역시 나란히 한 골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득점은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양팀 1차전 맞대결 무승부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번리가 점유율을 74%나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이 0.85 대 0.31, 양팀 모두 1이 채 안되는 기대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빈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양팀의 짠물 수비,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가 무실점 경기가 16번으로 2부 리그에서 가장 많고 경기당 평균 실점 역시 0.4골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를 깔고 가면서 결장자가 많은 블랙번보다는 그래도 번리 쪽이 꾸역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 경기는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스토크 대 플리머스 경기인데 스토크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플리머스 승리, 승패, 독식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크 역시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고 마크 로빈스 감독이 부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 교체발을 받을 만하고 이 플리머스 역시 최근에 웨인 루니 감독 경질 이후에 직전 경기 브리스톨과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양팀 모두 감독 경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스토크 역시 번리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 경기에서 2경기 1승 1무 무패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스토크시티가 득점이 3배가 증가가 되는데 홈에서는 18골, 원정에서의 6골보다 3배 이상 증가가 되는 득점력이 있는 스토크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달 플리머스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 기록을 살펴드리면 스토크가 원정팀이었지만 기대 득점은 1.65 대 0.77로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에 확실히 스토크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배준호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배준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른쪽 측면 자원인 마누프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다는 점에서 이 배준호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웨인 루니 감독 시절에 주요 공격 자원들이 줄부상을 당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핵심 측면 자원인 휘테커 선수와 시소코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플리머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4승 5무 2패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무 11패 원정 13경기에서 3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상당히 기복이 심하다는 점에서 그래도 스토크가 콤바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3골로 세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플리머스가 역습 실점이 4골,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크의 빠른 역습 한 방에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두 번째로 많은데 이 스토크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굉장히 저조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플리머스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플리머스의 선발 라인업인데 양쪽 측면 시소코 선수와 휘테커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플리머스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배준호 선수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마누프라는 측면 자원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에 있어서 은근히 플리머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중앙 수비수 깁슨과 측면 수비수 에드워즈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스토크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플리머스가 최근에 감독 경질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핵심 측면 자원 2명이 부상해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식 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스토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스완지 시티 대 웨스트브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자체는 웨스트브로미치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5승 4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홈에서 리그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홈발을 받을 수 있는 스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엄지성 선수가 측면 선발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리그 17경기에서 1개의 어시스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지성 선수가 다소 부진한 것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스완지의 2선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리암 쿨렌 선수가 최근에 10경기 6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쿨렌 선수의 발끝에서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스완지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웨스브로 원정에서는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한 스완지이지만 최근 홈에서만큼은 웨스트브로미치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스완지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기성용 선수가 활약을 했었던 스완지인데 당시부터 점유 축구를 하고 있는 스완지이고 여전히 2부 리그에서 평균 점유율 61.5%를 기록을 하면서 패스와 점유율 축구를 하고 있는 스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습니다. 무승부가 무려 12번으로 최다 모잡이 1등을 달리고 있는 웨스트브로이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웨스트브로이기 때문에 웨스트브로가 리그 원정 5경기에서 3무 2패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웨스브로가 고무적인 것은 2부 리그 득점 2등을 달리고 있는 웨스브로의 공격수 마자 선수가 최근에 득점이 없다가 직전 프레스턴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9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마자 선수가 있는 웨스브로가 다소 우위가 있을 수 있는 이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9골 전체 3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그래도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웨스트 브롬 상대로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쉽게 패하지 않을 것 같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운데 기대 득점은 37골이나 되지만 실제 오픈플레이 득점이 27골에 그치고 있어서 마이너스 10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득점 2등을 달리고 있는 마자 선수를 보유한 웨스브로가 한 수 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브로가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8경기이지만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3번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스완지 홈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웨스브로의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해서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차전 통계인데 이 웨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대0 승리를 거뒀을 때 경기 내용적으로도 웨스브로가 스완지 상대로 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마자 선수의 골 결정력을 앞세운다면 웨스브로도 충분히 할만하다는 점에서 스완지와 웨스브로의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5대5의 매치라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1부 리그 경기인데 토트넘 대 뉴캐슬 빅매치입니다.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 주전 수비 자원들이 줄부상을 당하면서 여전히 수비 불안감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반더벤과 로메로, 골키퍼 비카리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측면 수비수 우도기까지 햄스트링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비가 불안할 것으로 보이는 토트넘이고 이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무득점인 것 역시 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모든 대회 7경기에서 1승 2무 4패 부진하고 특히나 뉴캐슬 상대로 3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상성적으로도 뉴캐슬이 충분히 할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4연승인데 이 4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비가 흔들리는 토트넘과 반대로 뉴캐슬은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전 골키퍼 닉 포프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이 두브라브카 골키퍼 역시 기량이 좋기 때문에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다만 뉴캐슬 역시 이번 경기는 주전 중앙수비수 셰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뉴캐슬의 짠몰 수비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뉴캐슬이 좋은 것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골 결정력이 좋은데 특히나 주포 공격수 이삭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6경기에서 8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이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토트넘 상대로 친선전 포함해서 3경기 4골 킬러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이삭 선수를 앞세운 뉴캐슬이 골 결정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10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역습 실점이 2골로 준수한 역습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역습이 살아나려면 토트넘이 선수비 후 역습 구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뉴캐슬이 토트넘 상대로 3연승을 거뒀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점유율을 현저히 낮게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도 뉴캐슬이 승리를 거뒀을 때 34%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토트넘이 66%의 점유율을 가져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주전 수비 자원들이 줄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리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 라인을 끌어올린다면
최근에 뉴캐슬에게 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뉴캐슬이 점유율을 극도로 낮게 가져가면서 이삭, 앤서니 고든 그리고 머피같이 빠른 자원들을 앞세운 역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쪽은 뉴캐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을 27%나 가져가면서 대승을 거뒀던 뉴캐슬이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 상대로는 이 뉴캐슬의 에디 하우 감독이 점유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가져가면서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의 에이스 공격수 이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상대로 4경기에서 5골을 넣어주면서 킬러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삭 선수가 최근 6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뉴캐슬의 최근 기세와 수비 뒷공간 리스크,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이 토트넘이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번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다시 2부 리그 경기로 들어와서 브리스톨 대 더비 카운티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는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브리스톨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제가 더비 카운티 쪽 이변픽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1차전 맞대결 8월 달에 더비 카운티가 홈에서 브리스톨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물론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승 5무 2패 홈발을 받는 팀이고 최근에 더비 상대로 홈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브리스톨이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이지만 이 더비 카운티에게 1차전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던 이유가 바로 더비 카운티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많이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골을 세트피스로 넣으면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전체 4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비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첫 맞대결에서 더비 카운티가 브리스톨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을 때 2골이 세트피스 득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더비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브리스톨이 이번 시즌 무승부가 3번째로 많다는 점, 그리고 더비 카운티가 홈에서는 6승 2무 4패이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면서 원정에서는 1승 4무 8패, 원정에서 딱 1승밖에 없기 때문에 더비 카운티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무승부의 이변픽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측면 공격수 메흐메티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더비 카운티가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4골로 2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더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역습 실점이 4골 2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브리스톨의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점유율인데 브리스톨 역시 평균 점유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49%를 가져가면서 상대보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상황에서 강점인 역습이 나와야 사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비 같은 경우에는 브리스톨보다도 훨씬 더 낮은 점유율 43%를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롱볼과 세트피스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 브리스톨이 홈에서 점유율을 49%가 아니라 60% 이상 가져간다면 브리스톨도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이 살아난다기보다는 어색하게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 운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1차전 맞대결에서도 더비 카운티가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6%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유율 49%보다 훨씬 더 높았던 64% 점유율을 가져갔기 때문에 더비 카운티가 오히려 3대0 완승을 세트피스로 2골을 넣으면서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브리스톨이 본의 아니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다면 자신들의 강점
장점인 역습이 살아나지 않는 구도 속에서 더비 카운트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에 실점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상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노리치 대 코번트리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우면서 코번트리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리치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노리치가 최근에 코번트리 상대로는 13경기에서 패배가 없었습니다. 10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노리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리치이고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노리치가 5승 5무 2패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노리치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노리치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2부 리그 득점 1등을 달리고 있는 이 노리치의 측면 공격수 보르아 사인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7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노리치가 은근히 골 결정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번트리 역시 핵심 공격수인 하지 라이트 선수가 부상으로 2달째 빠져 있어서 이 라이트 선수가 복귀가 되지 못한다면 코번트리 역시 골 결정력 난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무승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카디프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램파드 감독의 코번트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코번트리 역시 하지 라이트라는 최전방 공격수가 빠진 상황에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바로 골 결정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36.87골, 실제 득점은 39골이어서 기대 득점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팀이 바로 노리치이고 반대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42골이지만 실제 오픈 플레이 득점 32골이 그치면서 마이너스 10.58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 바로 코번트리이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노리치 대 가장 떨어지는 코번트리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이 노리치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양팀의 첫 맞대결이 이 노리치가 1대0 승리를 거뒀었는데 당시에 득점 선두 사인스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이 노리치의 사인스 선수가 최근에 7경기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당시에도 경기 내용 자체는 코번트리가 기대 득점이 1.15 대 노리치 0.4로 더 높았기 때문에 코번트리 역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코번트리는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 아무리 노리치가 홈빨과 천정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번트리의 세트피스 한방 그리고 노리치의 에이스 공격수 사인스 선수가 최근 7경기 무득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노리치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경기 프레스턴 대 옥스퍼드의 경기인데 프레스턴의 단통패로 과감하게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단통 2변을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최근에 옥스퍼드가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원래 원정에서 1승도 없었던 팀인데 직접 미럴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원정 기복까지 극복을 한 옥스퍼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원정 성적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프레스턴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원래는 무승부로 가려고 했던 경기
경기인데 프레스턴이 이번 시즌 2부 리그에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옥스포드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옥스포드가 3대1로 이미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옥스포드의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옥스포드가 원정 기복이 심하지만 옥스포드 쪽으로 한번 꺾어보는 이유는 이 전술적인 상성면에서 프레스턴이 굉장히 고전을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 양 팀의 팀 컬러가 굉장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특징을 살펴드리면 평균 점유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프레스턴이 46.9%, 옥스포드는 44.5%로 옥스포드가 점유율이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최전방으로 롱볼을 때리는데 최전방의 제공권을 활용해서 롱볼을 때려서 그 롱볼 세컨볼을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권 역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양팀이고 이 롱볼 패스 숫자 역시 옥스포드가 경기당 평균 66회로 1등, 프레스턴이 64회로 3등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제공권을 활용하면서 롱볼도 가장 많이 뿌리는 것이 굉장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롱볼 정확도 역시 프레스턴이 1등, 옥스포드가 2등이기 때문에 롱볼 정확도도 상당히 뛰어난 양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경기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 속에서 1차전 맞대결을 옥스포드가 승리로 가져갔고 이번 경기는 프레스턴의 홈 경기인데다가 프레스턴이 근소하게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옥스포드가 점유율을 훨씬 더 낮게 가져가면서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으로의 롱볼을 활용할 수 있는 구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반대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평균 점유율,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보다 훨씬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다면 전방으로 롱볼을 때리는 빈도보다 본의 아니게 짧은 패스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프레스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옥스포드의 기세와 더불어서 전술 상성적으로도 옥스포드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이미 1차전에서 옥스포드가 전술 상성이 비슷한 상황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프레스턴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있지만 옥스포드 쪽으로 충분히 꺾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과감하게 프레스턴의 단독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번부터 7번 경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부 분석 8번부터 14번 경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네이버 TV를 검색을 하시고 상단에 풋볼살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와 동일한 네이버 TV 채널이 있고 무료로 구독을 꼭 하셔야 구독 전용으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를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